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과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또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커리어를 고민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하게 판단 지표로 삼으셔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한 가지 이슈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스펙자들, 스펙이 잘 준비된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인서울은 4년제는 그냥 서류 다 걸러버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절반에 맞다라고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다 훌륭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분들조차도 학력이 별로 안 좋고, 또는 아주 좁은 영역에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험이 있고 여러 공부도 해봤고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식의 이 대역 폭이라고 할까요? 이 좀 폭이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제가 그거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막 몸을 움직여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불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회사가 잘 굴러온 건데 마치 그런 것들은 되게 나쁜 기업이고 잘못하고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폄하하는 것에 이분들이 상처를 입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들이 그랬다기보다는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직원들이 회사를 비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뭔가 상처처럼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 배드 메모리 때문에 야, 학력 좋은 사람은 아예 떨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그냥 스펙이 많다고 해서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스펙 그러면 자격증, 뭐 토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 중소기업에서 가장 이렇게 보는 스펙이 뭐냐면 바로 학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력이 높다는 건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 정도, 그 정도면 사실 중소기업이 대표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회사가 저들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또는 준비가 안 됐어, 저 사람들의 성장을 견인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정착을 못하고 떠나갔던 어떤 그런 기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역차별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인원수가 작잖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회사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고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다소 아쉽게 표현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그 회사 대표의 리더십 문제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아직 단단하게 정리 안 된 경우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절반은 동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는 모든 기업이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또 거꾸로 대기업은 지금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을까요? 대기업도 똑같이 따집니다. 지금 이 문제가 결국 뭐냐면요, 지원 동기,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기업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죠. 왜 우리 회사 지원하셨어요? 우리 회사 아니면 어디 갈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똑같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스펙의 수준이라는 거가 대기업에 맞는 것과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과스펙으로 느껴지는 거, 요 차이인 거지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결국에는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잘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중소기업도 우리 회사에 잘 성장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기준이 가끔씩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무래도 이런 표현을 할 때 조금 주의하고 조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용팀도 별도로 있고 거기서 이제 막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아직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과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가다 보니 지금 같은 오해 아닌 오해, 현실이기도 한 오해, 이런 내용들이 구현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전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좀 솔루션을 드리려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추천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광고는 환영입니다. 자, 정부가 추천하는 기업들을 여기다 이렇게 잘 모아놨대요. 근데 뭐 기준은 고용 유지율,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산재 사망사고 많으면 이거는 우수한 게 아니라 기업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기업이래요. 신용평가 등급이 높다는 건 뭐냐면 안정적인 매출원과 수익률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망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기업이 뭐 대기업도 안전한 데는 없어요. 갑자기 퍽퍽 망하는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어찌됐건 신용평가 등급이라는 게 그거의 모든 앞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용평가 등급 하나가 바뀌는 것 때문에
때문에 기업이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이 부채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 등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맞아요. 고용 유지율이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만족도, 그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지표 자체는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이게 정부가 또 봤다고 해서 이게 또 답은 아니지. 형이 좀 같이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에 이거 좀 판단하시는 분들 제 의견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사이트를 보도록 하죠. 자, 워크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07 기업가 해가지고 뭐 많네요. 뭐 KPMG, 그리고 모던하우스, 뭐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네요. KTDS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공공기관 셀트리온도 있네요. 여기도 신입이 있다. 신입이 이게 뭐 여기 보면 뭐 사업 개발, 뭐 CMC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신입 채용으로 이미 다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강소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왜 안 뜨냐? 아이패드 쓰는 사람은 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 좀 이런 공공 사이트가 좀 선진화될 필요가 있어. 뭐야, 이거 보이지도 않잖아. 지금 모바일로 보는 사람 어쩌려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를 보니까 강소기업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소기업. 자, SM 시스템스.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로고가 있고요. 강소기업. 자, 내용이 보니까 고용안정 우수, 일생활 균형 우수, 뭐 태그를 찍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대요. 임금 우수, 우수 중소기업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복리후생은 보니까 식사비 제공, 뭐 그러네요. 자, 근무 조건 임금, 연봉 2,200, 임금 우수. 다른 데 좀 볼까요? 자, 중견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강소기업 리스트가 있긴 있는데 이게 단가? 그럼 2번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JLP 산정. 자, 중소기업이고요. 왜 이렇게 추천했는가? 여기도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인류 상품 생산 기업. 뭐 지식경제부에서 세계인류 상품 생산은 다 주는 건 아니겠죠, 이거? 자, 어찌됐건. 자, 경남에 있고 월급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경력을 또 따지네요. 최소 3년 6개월 이상이네요. 자, 패스. 자, 이건 뭐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없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뭐 안 떠. 청년들에게 청년들 추천할 때면 이 형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못 보게 해놨어. 자, 여기 보니까 아직은 제가 여러분께 딱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청년 정책만 통합 검색을 할 수 있게 따로 정부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소기업에 가면요, 정책 이름 막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고, 이 안에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 저는 좀 생소했는데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청년 저축 계좌 뭐 엄청 많아. 주거금융, 생활복지, 코로나 뭐 정책 엄청 많아요. 여기 보니까 뭐 그죠? 국민 내열병 카드, 뭐 국민지원제도, 생활지원비 뭐 이런 거죠. 생활지원비 뭐 해주는 거야? 자, 생활지원비 정책 유형이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지원 내용이 2020년 2월 17일부터 계속 진행이 됐어요. 이번 또는 자기가 삶이 어려워졌다 코로나 때문에, 그럼 생활지원비를 받는 이런 정책이 있대요. 아니,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청년 추가 고용 장려, 이건 이제 기업에 대한 거고, 고용노동부, 지역도 다 나오네요. 서울. 자, 미취업 청년 긴급 취업 장려금.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해 주는 게 되겠죠. 1인당 50만 원이요. 아니, 이런 거 좀 우리 받자고. 받아서 이런 거 가지고 자소서발불도 보시고, 여러분 신흥학교도 오시고, 주거급여도 지원하죠. 주거급여. 이게 급여 수준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조금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주거나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사이트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청년 사회적 주택, 재직자, 뭐 정신건강 지원 이런 것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멋진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는요,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다 달아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한번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기업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단계에서 아마 정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야로, 또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눈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업들을 분석해 볼까 해요. 근데 대기업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소서가 막 뜨거나 이럴 때 제가 이제 하나씩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여러분의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을 텐데, 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겠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기업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도 좀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컨텐츠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했던 기업, 자, 대기업은 아니에요. 대기업 계열사도 아니에요. 중견기업,
단독 기업으로서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다, 이런 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 댓글들을 잘 분해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을 여러분께 조언으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당연히 고민이 있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만 안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아예 그것을 배척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탐구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거나 저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이런 기업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어떤 관점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한 좀 매일이다 yeah.